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겠습니다. 2080선 회복, 딱 거기까지만 이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나흘 만에 컴백했지만 어제 사줬던 기금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어제 반등이 12포인트, 오늘 반등이 4포인트가량, 딱 어제의 한 3분의 1 정도만 추가적으로 반등했을 뿐 2090 혹은 2100을 종가상 맛보진 못했습니다. 수급이 좀 나아졌음에도 지수는 왜 이렇게 조용했던 걸까요? 대한해운 악재가 오후장에 들이닥쳤기 때문인데요. 조선주가 울상을 치렀다고 합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오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1월 25일 화요일장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이틀 연속으로 상승했지만 그 반등폭이 크지는 않았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포인트 오르면서 2086포인트에서 상승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은 209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10시 구간에 2100선까지 찍어본 이후에 상승폭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2080선까지 물러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결국에는 2090선 회복하지 못한 채 2086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해줬지만 개인과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수에 부담을 줬습니다. 기관 쪽에서 600억 원, 외국인 쪽에서 67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가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오늘장 개인 쪽에서는 2,900억 원 정도 팔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파란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4포인트 내리면서 522포인트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530선 위에서 출발했는데요.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오후장 1시 구간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물을 확대해 나가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만이 지지해줬지만 힘이 부족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310억 원 정도,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오가다가 50억 원 정도의 매수 우위로 마감이 됐고요. 기관은 오늘까지 연속해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320억 원 정도의 매물을 출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75전 내리면서 1118원 25전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는데요. 유로화 쇼커버가 지속되는 가운데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장에서의 저점이 1118원대였다면 오늘 장에서는 한 계단 내려와서 1116원과 1118원 사이에서 움직이다가 1118원대 상단 부근에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또다시 올랐습니다. 0.4% 오르면서 97만 원대에서 마무리 지었고요.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어제 반등 이후에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은 0.1% 가까스로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LG화학도 1% 올랐습니다. 네, 은행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보합 1%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기아차 아직까지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요. 한국전력이 강보합, LG전자는 그동안 꾸준하게 상승하다가 오늘은 차익 실현의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9% 하락했지만 서울반도체는 1%대로 상승했고요. 포스코 ICT가 1.7% 올랐습니다. 네, 메가스터디부터 동서까지 강보합에서 3%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GS홈쇼핑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틀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석유화학주들이 또다시 올랐습니다. 신고가도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LG화학이 1% 올랐습니다. 호남석유와 KP케미칼, GSS오일이 오늘 신고가 다시 쓰는 모습이었고요. 한화케미칼도 3%대로 오르면서 석유화학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IT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하면서 동반해서 올랐는데요. 하지만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던 하이닉스와 LG전자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강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발표한 삼성전기가 4% 큰 폭으로 올랐고요. 한솔테크닉스도 4% 가까이 오르면서 IT주들이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은행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장까지는 약세를 보여주다가 4거래일 만에 반등했는데요. 기관 쪽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 상승폭은 조금은 줄어들어서 마감이 됐는데요. 신한지주부터 KB금융이 오늘 강보합에서 1% 상승했습니다. 우리금융과 부산은행은 보합권에서 마무리됐지만 기업은행이 2%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건설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했는데요. 기관의 매수가 집중됐습니다. 은행주와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비해서는 상승 탄력은 조금은 줄어들었는데요. 네, GS건설과 현대건설이 2% 이상, GS건설은 5%로 급등했습니다. 대림산업이 2% 올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합권에서 3%대로 오르면서 건설주가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어서 대한해운 관련해서 조선주와 해운주 약세를 보여줬는데요. 한 판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대한해운이 약보합에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중공업이 2.9% 내렸고요. 한진중공업과 SZ조선해양도 장중에는 상승하다가 3% 이상 내리면서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대한해운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대한해운이 발주한 선박을 수주한 조선업체들은 수주를 취소할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권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장 마감에 임박해서 프로그램 매물이 확대되면서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삼성증권이 2.7%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약보합에서 2% 이상 내리면서 증권주들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젠 전문가와 더불어 오늘장 특징 한번 추려보고요. 내일장 미리 대비해보는 대비책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멘토스로 갑니다. 장혁진 연구원 만나기 위해서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틀 연속 반등했다곤 하나 장중에만 2100선 회복하고 상승폭은 많이 줄면서 끝났네요. 예, 일단 정강 후약 장세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8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을 한 점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매도 나온 게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7,500억 정도 이상으로 나왔었는데 오랜만에 현재 마감 기준으로 676억 정도로 매수 전환이 되었고요. 기관에서도 오늘 장중에 조금 줄이는 모습이었지만 마감 때 다시 한번 또 매수 강화하면서 600억 정도로 동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심리를 살려놨었지만 역시 아무래도 오늘 오후에 나왔었던 그런 대한해운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으로 조선주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좀 약화된 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조금 꺾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일부 조선업체들은 조금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있지만 주도주들로서 어느 정도 좀 지킬 자리들은 지켜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기관에서 특히 코스닥 시장을 최근에 많이 팔고 있는데요. 7거래 연속 매도입니다. 1,560억 정도 매도를 집중하면서 오늘도 상승 종목 수들이 하락 종목 수보다 훨씬 적은 그런 장세가 코스닥에서 연출이 되었는데 하락 종목 수가 623종목이고 한가 가는 종목이 10종목이나 나올 정도로 코스닥 시장 심리가 또 다시 한번 또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지금 오늘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은 IT주들에서 이제 실적이 그동안 이제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졌었던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이 향후에 시장의 그림을 좀 그려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4분기가 영업이익이 838억으로 예상치보다 훨씬 밑돌았는데 수급이 이렇게 집중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역시 시장이 워낙 높은 가격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신고가 나는 종목들보다는 지금 당장은 좋지 않지만 향후에 좋아질 수 있고 2분기 정도부터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오늘 LG 디스플레이나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LG 이노텍이나 이런 소외된 IT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것들은 역시 그런 가격에 대한 부담들을 시장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일부터 이번 주 수목금에는 우리나라 업종 대표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에 연계한 단기적인 수급을 활용한 그런 매매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 공희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수 상위 1, 2위에 엎치락뒤치락 이렇게 사줬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또 많이 오른 것 같고. 근데 간밤에 뉴욕이 또 많이 오른 영향으로 외국인들이 좀 돌아와 주지 않았나 싶은데 다우가 12,000선에 육박했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는 FOMC 회의가 열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첫 연설하는 게 또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예, 일단은 지금 과거에는 이제 다우지수랑 우리나라 코스피랑 많이 상관관계가 높았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은 연초부터 지금 하락률이 인도랑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한 7, 8%씩 빠져 있고 중국도 한 3% 이상 마이너스가 돼 있고 대부분 태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좀 그림이 안 좋습니다. 또 반대로 봤을 때 유럽이나 또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국 증시가 1월부터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요. 그건 역시
것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작년에 좀 이머징 국가와 선진국 간의 수익률이 많이 벌어졌었던 부분들을 지금 좀 격차를 많이 줄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또 인플레이션이 많이 부각이 되면서 이머징 증시 중심으로 어느 정도 좀 선진국 증시로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오히려 업종별로는 어제 뭐 인텔이 많이 올라오면서 오늘 IT 업종 투자 심리를 살린 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지만, 업종별 이런 연관관계는 있지만 지수 자체는 사실 최근에는 이머징 증시와 조금 더 같이 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우지수가 전일 2년 7개월 내에 최고치 경신하면서 계속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큰 영향은 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저녁에 이제 FOMC 들어가서 내일 금리가 결정이 될 텐데, 뭐 현재 미국 상황에서 뭐 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오바마 대통령의 뭐 멘트도 지금 통화 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거나 그런 이슈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오늘 내일 중에 발표가 되는 3M이나 듀퐁이나 존슨앤존슨, 야후나 퀄컴 같은 그런 좀 대표주들의 실적 발표 흐름이 우리나라 관련 업종에도 좀 업종별 영향도가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머징 증시보다 선진국 증시의 강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12월 정도, 한 10월, 11월 정도부터 시작되었었던 미국 국채 수익률의 상승과 함께 이머징 증시의 강세가 이어졌었는데, 최근의 흐름을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한 달 반 정도 옆으로 좀 기간 조정을 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 자체가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한 번 더 급등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빠져주느냐에 따라서 그런 선진국으로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가는지 아니면 이머징 증시로 자금이 더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매크로한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한 변수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밤에 첫 회의를 열게 되는 FOMC에서는 일단 뭐 금리를 뭐 올린다 이런 얘기는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오히려 실적들 나오는 거 우리 증시에 영향 더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이제 내일 우리 장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주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장중에 또 속속 날아들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전에 IT 쪽으로는 한번 아주 균등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턴어라운드 쪽이라면 IT밖에 없는지 내일 전략 미리 좀 세워주십시오. 예, 일단은 2100포인트 정도가 PE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23배 정도 자리가 현재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10배 이상의 PER 자리에서는 메이저 수급이 상당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은 변동성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는 종목들은 그런 주도주들의 수급은 상당히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히려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삼성전기랑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 1위로 잡힌 종목들인데, 반면에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나 아니면 그동안 급등했었던 종목들의 실적 발표 후에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느냐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특히 내일 모레 같은 경우 27일날 기아차와 28일날 현대차 같은 경우 또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런 주도주들의 흐름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단기적인 반등은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적이 좋은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 주가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메이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LG전자나 현대백화점, 그리고 또 27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나 CJ제일제당, 현대제차 이런 종목,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들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고 향후에 턴어라운드하는 종목들이 최근에 이제 시세가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고가권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그런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IT 종목들이나 또 일부 내수주들이 지금 완전히 좀 배당락 이후에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국면인데, 슬슬 이제 반등 타이밍이 좀 다가오지 않나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섣부르게 이렇게 가격만 보고 접근하신다라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이제 조금씩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도주들은 아직까지는 좀 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좀 현금 확보를 하시면서 너무 100% 이렇게 주식을 가져가시기보다는 시장의 방향성이 추가적으로 나올 때 대응하기
대처하기 위해서 한번 20% 정도는 최소한도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동차주 실적 나오면서 수급이 또 어떻게 흘러가는지, 주가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많이 좀 수익을 보고 계신 주도주 갖고 계신 분들은 설 앞두고 현금 확보 조금씩 하실 것 주문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네요. 하나대투증권 멘토스 장혁진 연구원의 분석 함께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회사 검사 시 최고 경영자 리스크를 집중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1년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회사 CEO의 전횡을 막기 위한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CEO 리스크와 관련한 금융회사 검사 방안을 다음 달까지 확정한 뒤 실제 검사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상시 감시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업점의 불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외환 건전성이 은행의 전체 건전성에서 차지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화 건전성 종합평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영업 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신한금융지주 등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와 신한, 하나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 인수의향서 제출 마감일인 오늘까지 인수전에 참여할 의사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대 금융지주사 가운데 KB금융지주는 삼화저축은행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인수의향서 마감 이후 실사 대상자를 선정해 3주간 실사 기회를 준 뒤 다음 달 중순 본입차를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삼화저축은행 매각은 인수자가 직접 저축은행을 설립해 자산과 부채를 떠안는 자산부채 이전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의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한하기 위해 통신비 일괄 지원을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부는 아울러 각종 수당과 급여성 복리후생비 신설 변경 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때는 기관의 총 인건비가 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공공기관장들이 해외 출장 시 항공 좌석 등급 규정이 없는 점을 이용해 1등석만 타는 사례가 있어 올해부터는 비즈니스석 이하를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장에 대해 정무직 공무원인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을 타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제역 사태에 따른 돼지고기 수급 불안정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수입 쇠고기에 적용하는 관세를 당분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돼지 삼겹살과 햄, 소시지, 만두 등 육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돼지 안심과 등심에 대해 현행 25%의 관세율을 무관세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돼지고기 무관세 적용 물량은 삼겹살 10,000톤 등 총 6만 톤으로 이달 중 시행돼 오는 6월까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냉동 고등어와 커피, 원두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6월까지 관세를 낮출 방침입니다. 네, 이상 1월 25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반등했지만 코스닥은 꺾였고 중국은 헤매고 있는데요. 오늘 밤 뉴욕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며 또 선전할지 아니면 소폭 눌릴지 저도 궁금합니다. 내일은 IT주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굵직굵직한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쏟아진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